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만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했지만 타계한 승려, 성철 때문에 새삼스럽게 유명해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승려 등 주로 불가의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 이 말이 불가에서 나온 말인 듯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어디에서 나온 어떤 뜻의 말일까요?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분석하면 사람은 가장 먼저 일반성과 특수성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은 돼지나 불 등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여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착각하는 등 남들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일컫는 대로 산은 산이라고 말해야 하고 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뒤 여러 단계의 결론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자격 혹은 조건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산과 물도 그 나름대로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혹은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산은 산다워야 하며 물은 물다워야 한다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거의 모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해석이 이렇듯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결론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해석을 들어보면 이 말을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분석했는지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유가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진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원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조화, 즉 어우러짐이나 어울림을 의미하는 말로 만상이 어우러져서 산을 이루고 만상이 어우러져서 물을 이루나니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다 라는 말의 끝부분입니다. 또 이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처럼 사람이 자신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렇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 한참 나중에야 얻게 되는 깨달음 중 하나이죠.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모두 얻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까닭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깨달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데카르트보다 몇백 년 늦게 태어났어도 승려 성철이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데카르트의 선배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들 중 하나가 중국 송나라 때의 승려 청원 유신 선사가 지었다는 시 한 구절입니다. 30년 전 내가 아직 참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은 그냥 산으로 보였고 물도 그냥 물로 보이더니 시간이 흘러 여러 선지식을 직접 접하여 깨친 바가 있은 뒤에 산을 보니 그것은 산이 아니었고 물 역시 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쉴 곳을 얻은 지금 다시 보니 예전처럼 산은 그저 산이고 물도 그저 물이더라. 하지만 이 시는 문장 자체가 종교적인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 중에 이 시와 비슷하면서도 그것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세상을 배울 때는 산은 산인 줄 알았고 물도 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홀로 세상을 공부할 때는 본질을 찾는답시고 이것저것 마구 조각조각 나누다 보니 오랫동안 나에게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으며 물 역시 더 이상 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만상이 어우러져 산을 이루고 있고 또 만상이 어우러져 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다시 예전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군요.